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결의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선 중진인데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절로 보는 결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해결책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다 라고 했습니다. 전날 의총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미래를 감안한 결정이 맞나?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 아닌가? 그런데 집안 싸움만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국가 비전이나 민생 챙기기는 안중에서 사라져버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될 때의 정치적 타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몇 년 동안 장기화될 때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태가 언제 수습될까?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당 지도부가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 아닌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정말 반성도 결의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지도부의 무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민간 규제 혁신,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생률은 최악이고 민생은 바닥인데 비전을 보일 역량이 있나? 아니 비전을 보일 절대시간과 관심은 과연 있는 것인가? 뭐 하나 뺄 것 없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맞는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묻혀버렸다는데 국민의힘의 이 자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서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하시라.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절로 보는 것이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의총에서 4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4가지를 죽인 결정이다. 정치를 죽였다. 민주주의를 죽였다. 당을 죽였다. 대통령을 죽였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당을 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글을 참 잘 씁니다. 요사이 많은 정치인들이 글을 쓰고 이른바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대충 이준석 대표를 욕하는 글은 뭐 읽어보나 마나 다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뭐 내부 총질 확인도 되지 않는 성상납 의문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사람들이 글은 오히려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항고도 한다.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고친다는 뜻이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은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추가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 개최를 촉구한다. 원내대표의 거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를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야말로 그 가계라든지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깨끗한 분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어제 밤에 간밤입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가삼관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법입니다. 요 짧지만은 요게 핵심입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지내는 이 딱 그대로입니다.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서부터 출발한 것 아닙니까? 내부 총질 인하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그야말로 이 문장이 사실은 내부 총질 아니겠습니까? 지난 3차례 어려운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내부 총질만 했다고 이거는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 아닐까요? 이게 오히려 윤리위의 징계 대상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장이 노출되면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미안하게 됐다 본의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 걷어 붙이고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총력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한 것이 이번 사태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은 의총을 끝내고 나오면서 우리 당 망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 망했다. 이 하태경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 사안을 계속 분석하고 논평하면서 이거 가처분 신청으로 가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8월 26일 페이스북에서 하태경 의원이 남긴 글도 참 좋은 글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욕하는 글은 볼 게 없는데 이준석을 변호하는 글은 상당히 거기에 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어요. 하태경 의원 이렇게 써서요.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해도 어제 이런 거 상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이준석을 추가적으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권 말기가 아닌데, 정권 초기인데도 정권의 말로를 보는 듯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법원에 의해서 낙인 찍혔다. 반민주정당은 줄이면 뭡니까? 이거 독재당 아닙니까? 독재자의 하수당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윤석열, 권성동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남의 약점을 캐는 데는 아주 선수죠. 그걸 정치판에다가 그냥 도입하면은 아까 윤상현 의원 이야기대로 정치도 죽고 민주주의도 죽고 당도 죽고 나중에는 윤석열도 죽는다. 이런 경고를 그냥 귓전으로 흘려 들을 게 뻔합니다. 정권 초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대통령 처음 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